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M뉴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9개월 만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한 건데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전달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에 대해서 공급 과잉 문제를 좀 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이 그 중국 기업과 같이 경쟁하는 가운데 공정한 대우를 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산업계의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크레임과 관련된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요. 전기 자동차는 전 세계 생산량이 작년도에 1,050만 대였는데 예. 이게 이제 2025년 되면은 앞으로 2년 뒤가 되면은 1,800만 대로 한 70%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 중국 기업이 무려 1,000만 대 이상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에 공급되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평균 가격이 3만 달러 정도까지 급락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중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2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속도로는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이 때문에 제닛 옐런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00년대 그 철강 가격이 덤핑 판매하면서 전 세계 산업계에 영향을 끼쳤듯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전지가 대규모로 공급됐을 경우에 미국도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관세를 건드릴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고 바로 피치 레이팅사가 10일 기점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그 신용 그 등급을 최상위 5등급 그 싱글 A 플러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군요. 네, 그래서 그 사항이 왜 그런 걸 했더니 현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이 그 제넷 옐런 재무장관한테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과 대화하고 협력은 계속하겠다.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신삼양 산업이라고 해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태양광 전지와 관련해서는 계속 협력하겠다. 또 미국은 경제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나 안보하고 연결시키지 말라. 그리고 중국을 너무 코너에 몰지 말라고 하면서 미국 요구를 묵살했던 것이 바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 카드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게 2차 전지하고 태양광 패널 문제예요. 이 문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것보다도 더 미국이 심각하게 봤던 것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네. 가전제품 그리고 통신, 의료 장비 쪽에 들어가는 그 아주 14나노미터 이하의 이상의 아주 가격이 싼 반도체를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경우, 특히 미국이 생각하는 30%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미국이 상당히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중국이 20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런 레거시 반도체가 그 30%를 넘어서 미국 시장이 40~50%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만에 소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일본의 구마모토에다 일본이 보조금을 줘서 독자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을 꾸리겠다는데 미국이 이제 압력을 가해서 대만으로 하여금 그 공급 시스템을 구축
구축하도록 도와주도록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번에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현재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 능력이 4,80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 수요는 1,200기가와트 정도니까 4배 정도의 물량이 지금 넘친다는 거죠. 과잉 공급이. 야, 그래서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그 미국에 공급됐던 전기 자동차 배터리 가격이 무려 70%나 폭락을 했다는 예. 겁니다. 이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생산 과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소시켜주기는커녕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공동 부유의 집권 철학으로 내세웠던 게 실질 경제 생산력입니다. 예. 기술의 힘으로 이상적인 미래 사회를 건설하겠다. 소위 말해서 테크노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돼서 이를 근간으로 해서 산업 고도화도 시키고 또 선진국과 경쟁해서 이제 자신들이 그 칼을 갖고서 선진국과의 그 동등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국제 안보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또 환경 문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좀 묵살할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계속 공급 물량을 늘려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신사명 최우선 정책 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면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좀.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아예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BYD라든지 CATL 같은 경우가 현재 그 중국의 보호하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 성장하는 가운데 파급 효과가 CATL이나 BYD 같은 경우는 공장에 로봇이 시스템이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자동차용 모터 개발도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랐고요. 차체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금속 공업 부분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술 혁신이 계속이 진행이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공급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가 전부 중국의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관세라든지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내는데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 카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들이 경영인들이 다시 출국을 하려고 그러면 사소한 그 지방 정부의 세금 청약 문제라든지 은행의 상한기를 연결시켰다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출국을 아예 금지시킨다든지 반간첩법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한 그 애플이나 나이키, 스타벅스 같은 경우처럼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매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중국 경쟁사와 비교해서 부당한 대우죠.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을 안 해준다든지 은행 대출을 지연시키는 전략도 쓰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을 떠나는데 이렇게 떠나고 그랬을 경우에 미국산 서버라든지 장비를 아예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반도체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 시스템을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그 신산양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재고가 지금 바닥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중국의 통신, 전자 부분의 재고 순환도가 현재 바닥 수준이 떠져서 이제 네. 앞으로 재고를 쌓는 과정에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의 한 40%를 차지하는데 이게 이제 수출이 증가가 빨라지면서 그렇겠네요. 반도체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얘기 좀 더 해보면 이제 중국가 보면 이제 좀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전기차로 이전되는 속도가 중국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관련해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실제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네 대 중에 한 대는 전기 자동차로 보여지고요. 예. 이 때문에 그 전기 자동차를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판이 우리나라는 전기 자동차는 푸른색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국 자동차의 번호판인데요. 네. 그 번호판에 보면은 제일 앞자에 중국어가 약자로 쓰여 있는데 네. 광동성 같은 경우는 외자를 위에 라는 표시로 표시하고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후, 베이징은 찡으로 돼 있는데 예. 이렇게 그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예전에는 자전거 대국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100% 자전거들이 전부 전기 오토바이로 그렇죠. 전기 자전거 자- 아니면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쪽으로 보니까요. 바뀌면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가장 고심스러운 부분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고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건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죠. 근데 중국이 그 상하이시 같은 경우는 2,300만이 넘는 도시인데 출퇴근이 의외로 좀 조용해지고 있고 공기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보여지고 또 중국의 이런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내비게이션이 지방 정부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는 신호등에 걸렸는데 다음 신호등과 관련해서 지금은 빨간 등이지만 다음 신호등까지는 몇 초가 남았다. 신호까지 보내줄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 상황과 전혀 달리 전 세계 자동차,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최대 양상국일 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도 선진국에서 배울 것이 없이 독자적으로 우리들이 가서 배워야 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 중국 정부는 테슬라에 대해서 원래 중국에 진출을 하려면 중국하고 합작법이 내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100% 지분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특혜까지 주면서 중국 진출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이건 배경이 뭔가요? 네. 그 테슬라를 유치시켰다는 것은 외국 기업들이 볼 때는 기술을 훔치려는 것은 아닌가 봤는데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테슬라도 뭐 바보는 아니고요. 네. 이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부품 공급망을 이전서부터도 한 70에서 80% 정도 유지시켰는데 이거를 중국 그 공급망을 좀 더 높인다면은 가격도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공장 건설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2018년 그 10월 달에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공장 출고 시리에 너무 흥겨워가지고 춤까지 췄던 그 유튜브가 좀 나올 정도인데요. 예.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들이 테슬라의 유치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기 효과를 노려서 유치시켰다고 합니다. 매기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어촌에서 도시로 장시간 이동할 때 생선들이 멀미로 인해서 죽지 말라고 매기를 넣어준다고 긴장감을 합니다. 주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그 현재 중국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는 공급 과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 기업에 충격을 주고 개발하고 너희들이 합작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M&A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갖추라는 이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 승부수가 통했다는 겁니다. 특히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 중국 기업들이 95% 현재 그 부품을 공급해주면서 중국인들이 볼 때도 테슬라의 중국 제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전기 자동차를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이런 효과까지 효과도 줬기 있겠네요. 때문에 네.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성장하는데 테슬라가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면이 있어요. 보면. 반도체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중점 사항이 됐는데 미국이 일단 중국을 굉장히 반도체 부분을 압박하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첨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규제를 했지만 작년도에 그 화웨이 그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는데 여기에 그 CPU가 AP죠. AP가 SMIC의 7나노미터급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이 그 SMRC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제재에도 어떻게 뚫었는가를 봤더니 미국의 제재 이전에 이미 7나노급과 관련된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공장 설비 그리고 그 세계적인 그 회사들로부터 DUV를 좀 그 수입을 해 왔고요. 또 중고 장비를 이미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SMIC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5나노 반도체 생산 과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반도체 공장이 44곳인데 이제 앞으로 22곳 정도가 더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웨이퍼가 월 860만 장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중국에서 다 수요를 못하고 해외 나가는데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처럼 레거시 반도체 부분도 전 세계에서 가격 하락의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첨단을 만드는 기업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중국 기업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다시 산업적으로 압박하면서 코로나 직후에 미국 그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를 구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했듯이 중국 반도체에 의존할수록 앞으로 미국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코가 깨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미국이 반도체 하이테크 기술을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방어막을 치고 해도 중국이 뭐 자체적으로 하든 뭐 베껴 오든 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반도체 전략에서 미국이 이 대중국 이걸 강도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 이 배경을 이게 강도를 계속 높일 수 있을까요, 또? 네,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그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예.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2년 정도 기술 격차밖에 나지 않는 상태고요. 예. 이 때문에 현재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강력한 적은 중국 기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은 국민 융합 정책 때문에 그런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AI가 첨단 스텔스 기기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개발에도 소용이 되고요. 그렇죠. 또 AI가 양자 컴퓨터와 결합을 한다면 암호 분석뿐만 아니라 뭐 정보전, 인지전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뭐 틱톡 그리고 트위터에 이제 가짜 정보를 줘서 미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의 최전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반도체 확보 이거와 관련된 독자 기술망 확보가 중국 정부의 최대 그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될수록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아예 그 분리돼서 독자적인 진화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또 어느 쪽에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야말로 반도체 전쟁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뭐 미국 거를 많이 차용해 오고 기술을 썼다고 하면 이제 독자적으로 가다 보면 미국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선이 다르게 되고 미국이 혼자서 감당하기가 벅차면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제휴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다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공략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오픈 소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접근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고요. 먼저 오픈 소스니까. 예, 그리고 저도 그 중국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성이나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고급 인력들과 관련해서 예.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그 스카우터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활동들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중국에 가면서 이런 그 고급 기술들을 전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군사 장비에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군사 기술 패권뿐만 아니라 산업 패권에서도 지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립을 지상 최대 그 목표로 지금 내걸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5G를 넘어서 지금 중국은 5G
그 플러스 저 6G를 넘어가는 그런 중간 단계에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 쪽에서도 이런 핵심 성장 분야에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스카우트를 좀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도 이제 압박이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엔티티 목록에 화웨이라든지 SMIC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거기에 이제 등록시켜서 아예 거래에 접근을 못 하고요. 중국 반도체, 특히 이제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한 제품까지도 미국이 수입을 제한하는데 동맹국과 함께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와도 협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망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도가 좀 높아지고 담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첨단 산업의 대립 양상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